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에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39포인트대입니다. 코스피도 2040 밑으로 또 내려왔네요. 계속해서 0.5%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2033부터 2044 이 박스권에서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이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기관도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매수가 강하진 않고요. 투신 쪽에서만 좀 매수를 해줍니다. 연기금 매도 물량 119억 원인데 전 시간대보다 한 100억 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여전히 1149억 원, 1000억 원대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6.91, 630선 돌파가 안 되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급등 흐름은 맞는데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622부터 630까지 계단식으로 쭉 상승 띄운 뒤에 630 넘지 못하고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 급등 흐름은 맞는데 상승폭이 조금 아쉽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좀 해줍니다. 18억 원 매수고요. 금융투자가 61억 원, 연기금이 66억 원 각각 사줍니다. 외국인은 1,443억 원 강하게 매수가 나오는데 개인이 1,347억 원 팔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큰 변동은 오늘 없습니다. 2원 90전 움직이고 있고요. 1,180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르시 종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뭐 낙폭을 좀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에 외국인 매수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장중에 2040선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어저께 하락분을 메꾸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후가 접어들면서 기관의 매수로 인해 외국인의 매수가 약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좀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역시 매수세로 굉장히 이제 상승을 크게 했는데요. 역시 오후 접어들면서 이 기관이 매수에 가담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소폭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한 626포인트 이상에서 끝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자면 바닥권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단 시장 상황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도 이제 밸류에이션상 PBR 0.82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트레이딩 매수 관점이 보는 게 낫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형주와 가대 납법된 면세점주 그리고 유통주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분할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역시 일본 반사 이익에 따른 패션과 의류 부분 그리고 하이트 진로 등 이런 음식료 부분에서도 반사 이익으로 인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매 운동이 어떻게 보면 좀 확산 조짐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좀 시장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매수 관점만 보는 게 맞으나 역시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때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할 때 그때쯤 분할 매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시브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지금 현재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밀리면 또 2020선까지 또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번 나눠 산다는 생각으로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유효한 상황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건 유효하다라고 다소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비즈보드의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및 커머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즈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카카오톡 상단에 광고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광고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비즈보드를 통한 효율성이 입증되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카카오뱅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실적 발표에 비즈보드에 대한 긍정적 테스트 결과치가 언급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카카오뱅크도 역시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증권까지 지금 현재 넘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수급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양호합니다. 외국인이 지난 하루 빼고 거의 10일 이상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돌파할 경우에는 목표가 1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르시 종군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고요. 자,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들이 또 발표가 쭉 되고 있는데 삼성 SDI 2분기 영업이익 1,573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갔는데 그래도 잘 나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녹십자고요. 2분기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19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7.5% 신장입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한미약품 올라와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231억 원, 15.9%가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고요. 또 올라와 있죠. 한미사이언스 2분기 영업이익 12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2%. 지금 전체적으로 기분 좋게 오르는 소식들 들려드리고 있고요. 한 종목만 더 봅니다. LG화학 2분기 영업실적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 매출은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은 2.9% 하락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맞는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하고 시장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두 분께 또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 의원님 가볼까요? 네, PM 풍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매수 가격 들어왔습니다. 2,630원이 일단 기술적 매수 포지션이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밀릴 경우 빠르게 본절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금 2,500원짜리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압력솥 생산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이고, 그리고 OEM에 의한 냄비까지 만들고 프라이팬류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도 만들고 있으면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압력밥솥으로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330억입니다. 33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265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좀 적은 소형주, 시가총액이 적고
자산 가치도 좀 낮은 이런 소형주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M풍량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2630원이 매수 기술적 포지션, 왜냐하면 전 양봉의 중심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빠르게 본절 처리하고 어디서 다시 노린다? 2520원 자리에서 다시 재공략, 이런 전략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풍련 일단은 뭐 단기적 관점으로 간다면 이대로 상승력이 나와야겠지만, 그래도 좀 중기적 관점으로도 만약에 2,500원까지 놀린다고 치더라도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끌고 가보시고, 목표가는 2,950원, 지금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자리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일목균형표상 지금 구름대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2,500원까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2,630원이 깨지면 보시고, 2,63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반등 가능성으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 일단 경인 양행이 급등이 나오면서 새롭게 이제 추가한 종목인데요. 세종공업은 상당히 이제 저평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먼저 보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뭐 적자 기조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짝 적자 기조가 살짝 있는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왜냐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자산 가치 자본 총계, 지배자본 총계가 3,700억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7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적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낸다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코스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적자가 조금 나더라도 자본만 잠식당하지 않고 불성실 공시만 이행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대규모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횡령 배임 혐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적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자주 저지릅니다. 근데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951억으로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적자 구조를 충분히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고, 다시 또 넘어와서 또 보시면 부채 비율은 현재 총 자산이 한 9,12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한 5,387억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대입니다. 1,000억대. 그래서 순자산 가치, 즉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더라도 남는 게 3,7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낮은 그런 국면에 놓여져서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빠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가격권부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대로 반등력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한 7,100원대까지는 조금 중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한 5,400원대까지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2008년대 찍었던 가격대는 2,600원대인데 이때보다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쉽사리 4,500원 밑으로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손절 라인은 4,5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 전략으로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자,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뭐 중기적으로는 7,600원대지만 단기적으로는 5,400원대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종공업 현재 불안한 시장에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롯데하이마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AS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은 극단적 조정력은 일단 뭐 34,900원짜리 내지는 35,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AS를 해드렸고, 손절 라인은 34,0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짜리, 42,700원짜리 내지는 뭐 43,700원짜리 이때까지 이제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가격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그리고 조금 더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43,000원대 잡으신 분들은 4만원 이하로 평단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 4만원 밑으로만 여러분들이 평단을 끌어내리고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기다렸을 때 수익 전환이 될 수 있으니 그 점 명심하셔서 35,000원 정도 자리까지 최대한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기적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평단이 4만원 밑으로 내려가니 43,3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다시 절반 매도를 하면서 여유 자금 확보하시고 다시 눌릴 경우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으로 중장기 매팅을 롯데하이마트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순자산 가치가 2조 3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54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절반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그 시장이 또 여기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저평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경우 최소한 63,000원대까지는 추후 2년, 3년 안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최대한 평단을 낮춰가면서, 그리고 제가 언급한 전략대로 자금 조율을 잘 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심적으로도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6만 원대까지 중장기적 포지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현재 구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반등력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었지만 다시금 좀 하락력이 나오면서 밀린 모습입니다. 제가 일단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이하로 모아가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도 2018년 대비 2019년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기미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두산건설의 호실적에 힘입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2조 7,5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200억으로 상당히 절반 이하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진행하는 신사업도 만약에 안착이 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충분히 길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스 발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역량을 최근에 막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아공, 국내 석탄 화력 쿠웨이트 담수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수주가 잔량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누적으로는 일정 부분 좀 쌓이고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일정 부분 돌아서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모아가시고,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짧게 6,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크게 뭐 6,000원 정도로 뭐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 밑으로 빠지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는 약간 중장기적 전략이 일단은 두산중공업 현 위치에서 맞게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자리는 6,900원 정도 자리가 이제 기본적 반등력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8,600원 내지는 900원대까지도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또 위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000원 밑으로 최대한 분할 매수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중장기적 목표로 가실 경우 대략 9,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안전하게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 최근 시장 하락력에 맞물려서 좀 주춤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장세에서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쇼핑 일단은 뭐 13만 9천원, 8천원 정도 자리에서 1차적으로 지지받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13만 2천원 내지는 12만 8천원 정도 자리까지도 마지막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겁먹을 필요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분할 매수로 시일을 두고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일단은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고 시장에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추후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다 무마되고 또 실적도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대략 10조 정도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상태이고 지금 이 기업의 자본 총계도 11조 6천억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순 자본 총계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도 이제 흑자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본 문제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문제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현재 뭐 이렇게 13만 원, 14만 원, 12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국면을 뭐 5, 6개월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추후 반등력이 나오면서 충분히 20만 원 이상 그리고 30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나는 이제 주식시장을 보지 않고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일단 1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16만 원 장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PN 풍년부터 롯데쇼핑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실적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52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4%가 현재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 1.46%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현대차그룹 계열사죠. 그래서 자동차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022억,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의 개선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는 1,9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을 충족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50% 정도 대폭 개선세를 보였어요. 완성차에 대한 해상운송 물량 증가, 그다음에 중고차 사업 부분의 성과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팰리세이드라든지 텔루라이드, 신규 SUV가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수출이 소폭이나마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비계열사의 물량도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이죠. 유통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개별 서비스 인하, 그다음에 신차 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고차 매물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관련된 그 매출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한 50원 정도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현 수준의 환율은 아마 유지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현대차증권으로부터 MMT 500억 원을 또 매수를 지난주에 했어요. 이게 이제 특정 금전 신탁인데 뭐 입출금이나 환매가 자유로운 그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MMT 매수를 통해서 좀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라든지 수익률 제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우하향으로 약간 밀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수급을 꾸준하게 좀 유입시켜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방 경직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8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경기 방어주로서 한국전력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를 좀 많이 축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기라는 것이 필수재이면서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출 확대로 이익 개선을 보이기는 좀 어렵고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 최근에 비용을 좀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이용률이 전년 동기 60%에서 최근에 80% 이상까지 높아지면서 그 원가 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LNG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면서 그 발전용 LNG 개별 소비세가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유연탄을 비롯한 석탄 가격이 현재 하향 안정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유연탄 국제 가격은 올 초 톤당 100달러에서 지금 70달러까지 한 30% 정도 하락했어요. 유가와 유연탄 가격은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분간 그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도 아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진 구간 확대안이 시행됐죠. 한국전력의 그 전기요금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고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어서 향후 이제 요금 인상이 될 경우 한국전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낙폭과의 대형주 투자 심리가 좀 산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전력에도 수급이 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판 정도 밀리고 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6,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그 전유주입니다. SOL인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순실 905억, 그 전년 동기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크기는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둔화의 원인은 이제 정제 마진의 부진과 재고 관련 이익 축소, 그다음에 설비 정비 작업에 따른 가동률 하락 이런 것들인데, 그 2분기 실적 부진의 요인은 대부분 완화가 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 정제 마진은 하반기 들어서 회복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정제 마진은 7달러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그 5월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달러, 5달러도 지금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 글로벌 정유 제품의 수요가 아마 상반기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제 마진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6월 중순까지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고 차익도 좀 감소가 됐지만 6월을 저점으로 국제유가가 반등을 시도합니다.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안정되면서 유가가 좀 재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 달러 가치가 안정되면서 유가가 재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펙이 감산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유가 같은 경우 하방 경직성이 예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SOL 같은 경우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제 배당을 줄여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컸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그 고배당 정책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배당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보겠고요.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8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그 포털 업체 중에서 네이버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시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아마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고 그 자회사 라인 등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라인페이의 거래액은 빠른 성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지만 그 영업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부담입니다. 그 핀테크 부분 투자 확대 영향으로 올해까지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지 않아요. 다만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플랫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 광고 수익인데 이 광고 수익이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광고 시장은 이제 저성장 기조에 있는 건 맞는데 유일하게 플러스를 보이는 광고 부분이 모바일 광고입니다.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많이 쓰는 사이트를 보면은 1위가 유튜브예요. 2위가 카카오톡이고 3위가 네이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네이버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성과 확인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그 가입자 캐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융사업 부분에서 성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내일 5일 이평선이 깨지는 가격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는 이제 최근에 자산 취득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총 대비 한 3%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파크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여행 중개라든지 공연 티켓 판매, 도서 판매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인터파크는 사실 이제 책 사는 데였어요.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도서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독서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북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침체기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도서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이라든지 공연 티켓 이런 부분들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공연 입장권 판매 시장에서 국내 시장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터파크의 성장력을 북돋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그 여행 티켓, 일본 때문에 이제 단거리 여행 티켓은 판매가 안 좋은데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인터파크에서 판매된 장거리 여행 티켓이 전년 동기 6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마진 확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 대비해서는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하방성성을 갖추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박정식 전문위원은 PN풍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아침에 빨간불이 보였었는데 어땠나요? 자, 오늘 2,8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예. 지금 다시 2,630원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630원 정도 되돌림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그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630원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에 2,630원 밑으로 좀 빠지거나 아니면은 시초가 2,630원 밑에서 시작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매도하고 다시 2,500원 정도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상승력이 만약에 잘 나올 경우 2,940원 내지는 5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 상태로 안 가고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밀릴 경우 빠르게 매도 후 2,500원 정도에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PN풍년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볼까요?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이요.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멀봉상 보면은 과거 2018년 12월 3일 날 찍었던 저점 자리죠. 저점 자리인 지금 4,500원짜리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다가 오늘 살짝 반등력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구간부터 분할 접근으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5,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을 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700원권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평단을 낮춰나간다는 목적으로 시의를 두고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돈을 까먹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위치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순자산 가치가 3,700억짜리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067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간단하게 열어보면은 수소차 부품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전장 제품 정도 이렇게 보시면 수소 센서부터 그죠? 수소 압력 랠리 밸브 그리고 압력 센서 다 거의 뭐 수소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우리 수소차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상승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요 4,500원대, 4,700원대 구간이 저점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지언정 여러분들이 4,500원대까지 좀 분할로 최대한 평단을 시의를 두고 모아가신다면 추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세종공업에 대해서 공략을 조금씩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께서는 웰크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웰크론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코스닥 지수가 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웰크론도 약세를 면치는 못했어요. 우하향하면서 이제 역배열까지 들어간 모습인데 오늘 일단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 종목도 일단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이탈 이후에 지금 5일선을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약간 돌기는 해서 오늘부터 이제 수급이 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탈가는 일단 이탈을 했지만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수급 유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목표가를 3,300원, 손절가 2,800원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한 단계 낮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800원으로 전략을 낮춰서 보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웰크론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조금씩 낮춰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은 인터파크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수급이 좋아요. 기관의 수급이 7월 중순 정도부터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씩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도 저평가 매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 그 휴가철 캠핑 프로모션을 신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부분의 수요도 좀 끌어안으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여행 업체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좀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5,000원. 네, 앞서 말씀드린 전략 유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특징주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저는 오늘 좀 TBH 글로벌 의류 업체죠. 특히 이제 속옷 업체들이 오늘 좀 상승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뭐 쌍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뭐 BYC 같은 종목들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TBH 글로벌이죠. 근데 TBH 글로벌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해서 국내 속옷 판매량이 그러니까 국내 속옷 브랜드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소식에 지금 이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TBH 글로벌이 가장 빨리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는 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가장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지배자본 총계가 1,82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76억으로 500억대 그러니까 그 초반에까지 이제 상당히 낮게 주가가 형성돼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냥 강력하게 상한가로 말아올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단기적으로 3,260원짜리가 저항입니다. 3,260원짜리.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저항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시초가가 내려서서 시작되면 3,26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종가가 확연하게 떠서 뭐 3,400원짜리라든지 그렇게 시작이 된다면 일단은 홀딩은 하시되 3,260원짜리를 깨지면 전량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540원짜리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상승력이 나오면 짧게 3,920원 정도 자리까지만 기술적으로 노리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지금 보유자분들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팀장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네. 삼천리 자전거 아무래도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전기 자전거 판매량이 전년비 2배 증가하면서 전기 자전거 관련주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꼭 불매에 관련하지 않아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오늘은 윗골이 달았으니까 조금 기다리셔도 6,200원 주가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시효과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0.41%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37.7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면 뭐 사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후반에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나마 좀 거래소 쪽이 변동폭으로 본다면 그나마 뭐 코스닥보다는 안정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코스닥 잠시 뒤에 설명드릴 텐데 좀 장 후반에 또 윗골이 다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수급 주체 만나보면 일단 기관이 수급으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이 1,141억 원.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매수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기관은 늘리고 있는데 기관은 소폭 늘리는 정도고요. 개인은 1,359억 원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불안하죠, 시장이.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은 하는데 상승폭 줄어들었고요. 현대차 하락하고 LG화학은 실적 발표 이후에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모비스, 네이버, 그리고 포스코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시단지주 빠지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장 후반에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수가 현재 동시호가에서 625.5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6보다도 밑으로 내려갔고요. 일중 흐름들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잘 달리다가 지금 2시 이후부터 쭉 빠져 내려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5포인트가 지금 빠져 내려왔고 고점 대비 한 1% 가까이 빠져 내려오는 건데 수급 보시면 수급 부분에 지금 뭐 큰 이탈은 없습니다. 기관의 이탈이나 뭐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일단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 종목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지금 빠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신라젠의 낙폭이 4%입니다. 신라젠과 비슷하게 가는 종목이 HLB인데 HLB가 지금 동시호가 16% 지금 빠지고 있어요. 분봉상으로 지금 동시호가 직전부터 이만큼이 내려가서 VI까지 걸려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투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큰 문제가 없습니다. SK머티리얼 오늘 이 정도 빠지고 있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KMW, 펄어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상승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대형 바이오주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HLB가 지금 장 후반에 지금 17%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시장이 잘 가다가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 수급 자체로 봤을 땐 수급이 조금은 오늘을 돌아섰다라고 평가는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을 박정식 위원 그리고 오현진 팀장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좀 수급이 오전부터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수급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오늘 오전장부터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외국인의 현물 매수력 그리고 선물 매수력 그다음에 콜옵션 매수력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현물과 선물과 콜옵션을 좀 뺏겨가는 그러한 수급력이 오늘 오전장부터 장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 수급이 돌아섭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신호를 드렸었고 자 지금 거의 뭐 장이 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 어떻습니까? 개인들만 현물 뺏기고 선물 뺏기고
콜옵션 뺏기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일단 단기적 반등력을 충분히 포지션을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긍정적으로 상승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다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 핵심 포인트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6선을 넘기는 것이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30을 넘기는 것이 일단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이, 즉 우리 코스피가 2046선 그리고 우리 코스닥이 630선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수급이 조정력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리스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현재 이 수급이 돌아서는 게 긍정적으로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코스피 2046선 그리고 코스닥 630선을 돌파하면 조금 더 우리 증시의 반등력을 기대해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강력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글로벌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지금 뭐 독일 닥스도 마찬가지고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어느 다우 나스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강력하게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력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인 반등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정고점을 강력하게 넘기면서 엄청난 대상승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현재 시장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없게끔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수출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앞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연준에서도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력은 길게 이어질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이 짧은 반등력이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여 여러분들이 손실 나거나 그리고 또 손실을 보지 않더라면 좀 긍정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짧은 수익이라도 챙겨가시는 그러한 수순으로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현재 이 어려운 국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체크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 경제 지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일 있습니다. 내일 뭐가 있냐면 중국의 비제조업 PMI와 그리고 제조업 PMI 발표가 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발표 나버리면 또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 포인트 한번 잘 내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로존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 GDP 발표도 이전치 1.2% 대비 지금 1.0으로 예상치가 일단 낮아져 있는데, 이 예상치에만 부합만 해도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 지표도 예상치에 부합만 하면 됩니다. 이전치보다 안 좋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상치에만 부합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내일을 잘 넘길 수 있고, 근데 내일만 고비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새벽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존재하고 FOMC 선명서와 연방기금 목표금리가 이제 정해지죠. 새벽 3시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목요일날 낮부터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나고 유럽 쪽의 제조업 PMI 줄줄이 발표나면서 미국 것까지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잘만 견뎌준다면 뭐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짧은 반등력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다시금 또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력을 생각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오 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방금 이렇게 좀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HLB나 지금 HLB빨 또 제약바이오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팀장님? 네, 그러면 뭐 일단 시장부터 간략하게 보면은 오늘은 일단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호가가 많이 비어 있고 작은 매수에도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낙폭과대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하락 추세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하방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고, 지금 코스닥 지수는 어제 기록한 저점이 618포인트니까 이 618포인트가 만약에 하향 이탈이 한 번 더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반대 매매는 추가적으로 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급락이 급락을 부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절대 이제 바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그 한국을 제외하는 여부가 8월 2일에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이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제외가 결정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결정이 나는 순간 주가가 한 템포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예측하기보다는 8월 2일의 결과를 보신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경제지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목할 지표로 그 한국의 7월 수출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예정돼 있고요. 지금 한국의 수출이 연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수출 개선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이번 주에 나오는 7월 수출입 지표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앞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제약주가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긴 했는데 제약주는 0.7%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을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크게 밀리고 지수보다 작게 반등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국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의심, 투자 심리 악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 보시면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마감 이후에 뭐 하락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구조가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도덕성 이슈가 있었다든지, 이런 제약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약주의 투자 심리 회복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약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이제 손실권이시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HLB가 됐던 아니면 추세가 꺾이는 제약바이오주가 됐던 일단은 매도라든지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시고 반등 타이밍을 봐서 이제 재진입하든지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시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HLB가 뭐 장중에 2시 44분에는 24%까지 지금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방송 중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수로부터 뭐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 마감이 됐죠. 2038.68포인트에 0.45% 오르며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1.11% 급등하면서 625.64포인트에 마감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내리면서 1181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95번님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종목 올라와 있고요. 20만 7,500원의 비중이 50%입니다. 박 의원님, 일단 셀트리온을 절반을 담고 계신 개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비중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이미 2014년도부터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대략 5년간 우리 시장에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주가가 더 고공행진을 하기에는 현재 시장 국면도 그렇고 이제 이미 충분히 부각을 받은 이 거품도 마찬가지고 쉽사리 상승력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 30만 원대부터 더 이상은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기 어려우니 이제는 눌릴 일만 남았으니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이미 잡으신 분들은 매도하시고 관망하시고 혹이라도 노릴 거라면은 공매도 형식, 대차거래 형식으로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나머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베팅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지금껏 여기까지 주가를 강력하게 끌고 올라왔다는 그런 모멘텀은 실적의 성장성, 그죠? 자산 가치, 한마디로 성장성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부각을 받아왔던 것인데, 이 성장성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연도가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017년보다 낮은 걸 확인하고 이제 셀트리온의 성장 모멘텀이 꺾여서 주가는 더 이상 거품이 끼기가 어렵다. 이제 그 거품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2018년부터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성장의 모멘텀이 꺾이자마자 셀트리온의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고, 지금 현재 2019년이 2018년보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 날 것이다 하고 사업보고에서 발표는 나왔는데 막상 실적을 까놓고 보니 2019년 1분기 그리고 2019년 2분기에도 전년 대비 실적이 또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장의 모멘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 성장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셀트리온의 거품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냐? 지금 현재 자본 총계 기준으로 2조 5,35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 아직까지 22조 7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뭐 10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앞으로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파동으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중요 파동 라인이 19만 4천 원대도 있었고 그리고 24만 원대도 있었고 17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빠지는 파동력으로 보았을 때 14만 8천 원 정도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면 9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나는 셀트리온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이라도 절반 이상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소하신 자금으로 뭐 9만 1천 원이라든지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서 추가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셀트리온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금 언젠가는 시장에 부각받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부터 이 50% 비중으로 만약에 물려 들어간다면 나중에 훨씬 더 긍정적인 평단과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의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하시고, 아니면 저는 일단은 손절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말을 믿지 못한다면 절반이라도 비중을 축소해서 한참 후에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종목 상담 오는 손실난 종목들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 종목 들어와 있고요. 8734번님께서 17,400원의 비중 또 높습니다. 6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현대바이오는? 네,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빠진 것은 뭐 개별적인 이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제약바이오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타야지 이게 상승 전환을 할 텐데, 지금 제약바이오주 자체가 신뢰가 많이 무너지면서 업종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선별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대부분 비슷하게 밀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현대바이오는 기술력은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좀 꾸준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그 CM팜의 그 췌장암 치료 관련된 모멘텀으로 계속 엮여서 그동안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췌장암이라는 게 조기 발견이 어렵고 사망률이 높아서 관련된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개발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상 제약바이오주가 꺾이는 분위기고,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다만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7월부터는 꽤 공격적으로 담기는 합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수급 유입이라는 생각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0%시니까 절대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손절가는 12,000원. 약간 타이트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번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요. 매수가 밑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유 물량 홀딩,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27번님께서 덕성 4,9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덕성은 일단 적정 주가의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재무 구조는 괜찮습니다. 뭐 크나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산이 1,000억 정도 규모고 부채가 400억 정도 규모의 자본 총계가 626억이다 보니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았을 때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그냥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 3,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이대로 상승력은 4,27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4,900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제가 살짝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국면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일단 기본적인 반등력이 나오면 한 4,800원 정도, 850원 정도 구간까지 반등력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미 저번 반등력에서 이날 7월 9일 날 준 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 즉 4,700원 정도 자리에서 원래는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실 줄 알고 버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손절 라인만 좀 정해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3,830원짜리. 그래서 3,83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오면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고 3,830원이 이탈된다면 조금 더 오랜 기간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력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시고 재접근하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덕성에 대한 가격 적정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